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지형 형성 과정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형성 과정은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지구 내부에 있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내적 작용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외부, 지구 바깥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에 의한 외적 작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적 작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큰 지형들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큰 산맥이나 고원이나 화산 같은 대지형 같은 거를 주로 만드는 거였고요. 외적 작용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풍화나 아니면은 유수, 빙하, 바람, 파랑, 조류 같은 것들에 의한 침식, 운반, 퇴적으로 지금 이 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큰 지형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드는 작은 소규모의 지형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요거 기억나실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이유는 판 구조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네, 지구의 껍데기, 지각이 여러 개의 퍼즐 판처럼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판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면서 큰 지형들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거 살짝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가 판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의 판들 어디 있습니까? 여기 판의 경계니까 여기 무슨 산맥이 있죠? 럭키 산맥이 있고요. 쭉 판의 경계 있으니까 여기 판의 경계 있으니까 여기 안데스 산맥이 있고요. 또 이쪽에 인도하고 유라시아판이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네, 이런 대규모의 신기조산대가 판과 판의 충돌에 의해서 생겼었고요. 그리고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도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데가 여기 대서양의 중앙 해령,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지금도 계속해서 땅의 영토가 커지고 있다. 네, 해령 위에 있는 화산섬이라서요.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여기가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벌어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와 생긴 이게 길쭉한 홍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것은 화산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화산 지형은요, 주로 신기습곡 산지 주변이나 해령 주위에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가 대표적이냐면요, 알프스에서 히말라야가 이어지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물론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바로 위에는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히말라야에서는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이어지는 그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고 히말라야 산맥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환태평양 조산대. 여러분, 환태평양이 뭐냐, 이 환자가 뭐냐면요, 고리란 뜻이에요. 고리. 그러니까 태평양 경계, 태평양의 경계 전부 다 거기서 화산 활동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환태평양 조산대를, 이 화산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지진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니까 불의 고리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너무 화산하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요. 네, 그리고 대서양 중앙 해령. 대서양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랬죠. 가운데 해령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섬이 아이슬란드였었고요. 그리고 동태평양 중앙 해령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게 지진이고요. 빨간색 세모로 이루어진 게 화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알프스에서 히말라야까지 이어진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화산도 몇 개 있었고, 그리고 지금 환태평양, 여기 여러분, 이 태평양에 있는 이 고리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 이 고리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산하고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불의 고리예요. 불의 고리. 네, 우리가 대부분 세계 그 국제 뉴스에서 볼 수 있는 화산 활동, 그리고 지진 활동들은 거의 다 여기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 아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예. 그리고 화산이 또 많은 곳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 우리 아프리카는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도 화산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화산이 만든 지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순상화산입니다. 자, 순상화산이란 점성이 낮아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만든 방패 모양의 화산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한자로 순이에요. 순. 방패 순자예요. 그래서 방패처럼 생겼다 이겁니다.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일단 모식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화산에는 이렇게 용암, 마그마가 있죠, 마그마. 자, 이 마그마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되게 막 물처럼 생긴, 그냥 흐르륵 물처럼 흐르는 마그마가 있고, 네. 그리고 엄청 끈적끈적. 마치 여러분, 우리의 보통 콧물로 비유를 하는데, 예. 콧물도 어쩔 때 보면 이렇게 물처럼 흐르륵 흐르는 애가 있고 어쩔 때 되게 끈적끈적한 애가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마그마도 끈적끈적한 애가 있고 물처럼 흐르는 애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그마가 분출했습니다. 그래서 용암이 분출이 뻥 됩니다. 자, 용암이 분출됐는데 이때는 점성이 낮은, 즉 물 같은 녀석이 나왔다 이겁니다. 여기 점성이 낮다 이거를 물 같은. 그래서 유동성, 움직이는 게 쉽다 이거. 유동성이 크다 이거예요. 자, 그런 애들이 튀어나오니까 이 용암이 뻥 튀어나왔을 때 얘가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멀리까지 흩어진 거예요. 멀리까지. 그냥 퐁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멀리서 보면은 마치 그냥 방패를 이렇게 엎어놓은 듯한 모양처럼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상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점성이 낮아 유동성이 큰 거를 현무암형 성질이 많다.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대표적인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 우리나라 제주도 가보시면은 돌하르방 이런 거 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거 다 현무암이죠. 현무암. 검정색 돌. 그리고 제주도를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은 제주도를 이런 데 돌아다니시면서 막 되게 높고 험준하다 이런 느낌은 많이 못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주도가 대표적인 순상화산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쫙 방패처럼 얹은 모양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쭉 이렇게 방패처럼 방패 모양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화산이 형성된 거다. 자, 근데 제주도가 시험에 나올 수는 없겠죠. 제주도는 한국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어디냐? 미국의 마우나케아 산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산의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모식도 살짝 보시면 용암이 분출해서 쭉 멀리까지 간 거예요. 현무암질 용암이라서 지금 보시면은 산이 원만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대표적인 위치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들어보셨죠? 네, 하와이가 대표적인 세계적인 순상화산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번에 알아볼 것은 용암대지입니다. 자, 용암대지란 역시 마찬가지로 현무암질 용암이 지표의 약한 부분을 뚫고 분출해서 평평한 대지 모양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자, 요것도 모식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순상화산 같은 경우는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방패 모양으로 얹어진 거라면 이 용암대지 같은 경우는 일반 지표 땅에서 그냥 용암이 분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화산이 아니더라도 이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마그마, 용암이 펑펑펑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땅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아주 지표에 약한 틈이 있어서 이 틈새로 마그마, 용암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 용암이 나왔는데 현무암질, 즉 아까처럼 물 같은 용암이 나온 거예요. 물 같은 용암이 나와서 이 지표의 약한 틈새로 나왔는데 얘네가 이렇게 그냥 멀리 이렇게 물처럼 퍼졌다 이거예요. 물처럼 이렇게 퍼진 거예요. 이게 물처럼 퍼지니까 얘가 이제 멀리서 보면은 이 땅 위에 얹어진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암이 만든 대지. 그래서 용암대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세계지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Where. 그래서 용암대지 어디 있는데 이거죠? 자, 용암대지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 있냐면요. 인도의 데칸권. 이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도의 데칸권. 이 데칸권이 가장 대표적인 용암대지의 사례고요. 그리고 미국의 컬럼비아 고원이 되겠습니다. 자, 인도의 데칸권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인도의 정가운데. 여기요. 그러니까 인도가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삼각형 내부의 전체가 데칸고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는 지표가 있으면 지표의 약한 틈을 따라서 현무암이 분출된 거예요. 분출된 데가 물 같으니까 이렇게 인도의 거의 전역을 쫙 감싸가지고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쌤이 갖고 온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가 약간 갈색깔로 보이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데칸고원이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쌤이 인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사람의 얼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도는 사람의 얼굴로.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인도가 이렇게 있죠. 삼각형 모양으로. 자, 그럼 인도 위쪽에 머리를 그려주세요. 이 머리가 뭡니까?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네. 그리고 여기에 눈썹을 2개 그려주세요. 히말라야에서 이게 사람 얼굴이니까 눈썹을 이렇게 2개 그려주세요. 이쪽에 있는 게 인더스 강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겐지스 강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니까 코를 그려줘야겠죠? 코 그려주세요. 네, 이게 데칸고원. 그리고 이 사람은 남자분이에요. 그래서 턱수염이 있어요. 요렇게. 네, 얘가 고츠 산맥이라는 건데요. 고츠 산맥인데 이쪽이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고츠 산맥. 이쪽이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고츠 산맥이라고 합니다. 자, 이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신기조산대고요. 그리고 이 고츠 산맥들 같은 경우는 고기조산대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좀 약간 불량배예요. 그래가지고 침을 뱉었죠. 뿌락! 이게 스리랑카예요. 여기 있는 섬. 이렇게 하면 인도가 확실하게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사람의 얼굴로 기억하자. 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인도는 사람의 얼굴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확실히 기억에 잘 남으실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고원은 어디 있냐? 콜롬비아 고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서부, 요쪽, 여기 있어요. 여기. 요쪽쯤에 있어요. 요쪽쯤에. 네. 그래서, 여기가 용암대지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용암대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볼 것은 성층화산이 되겠습니다. 이 성층화산은 수차례 용암이 분출되어서 화산 쇄설물이 화구 주변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형성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림으로 모식도로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요것도 이렇게 화산이 있었습니다. 화산에서 뻥 용암이 터졌어요. 자, 노란색 용암이 뻥 터졌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용암이 뻥 해서 이렇게 쌓였어요. 자, 근데 이게 한 번만 터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터진 거예요. 이번엔 보라색 용암이 또 터져요. 뻥. 그 다음에는 빨간색 용암이 터져요. 뻥. 그 다음에는 주황색 용암이 터져요. 뻥. 그 다음엔 파란색 용암이 터져요. 뻥. 자, 여러분 수차례의 용암 분출이 돼서 이 화산 쇄설물이 화산이 폭발해서 나온 물질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이 계속 쌓이면서 생긴 화산. 요게 성층화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대표적인 데가 일본의 후지산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수비오산 이런 게 대표적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일본의 후지산인데 얘가 겉으로 보면 일반 그냥 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화산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내부를 보면 여러 번 터져서 여러 겹의 용암이 층층층층층층 쌓인 화산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층화산이고요. 일본의 후지산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볼 것은 용암돔입니다. 용암돔은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해서 점성이 큰, 아까 우리는 현무암질 용암, 즉 물 같은 용암을 분출한 걸 봐서 순상화산을 봤잖아요. 근데 얘는 점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거. 끈적끈적한 용암이 분출해서 생긴 돔 모양의 화산이에요. 자, 순상화산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순상화산은 화산이 이렇게 있으면 화산이 뻥 터진 다음에 얘가 멀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졌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 점성이 큰 용암 같은 경우는 뻥 터진 다음에 얘가 멀리 못 가요. 끈적끈적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얘는 확실히 이 순상화산 같은 경우는 점성이 약해 유동성이 큰 용암이 흐르다 보니까 멀리 가서 좀 완만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지금 이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한 경우에는 끈적끈적하니까 멀리 못 가서 좀 가파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돔처럼 보이더라 이겁니다. 돔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돔처럼. 뻥 터졌는데 바로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돔처럼 생겼다 이겁니다. dom처럼. 네, 그래서 이거를 용암돔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성이 큰 용암이라는 거. 점성이 큰 용암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칼데라호입니다. 칼데라호는 화산의 분화구가 있습니다. 화산의 분화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화구가 함몰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분화구를 칼데라라고 하고
거기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자, 화산이 여러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화산이 이렇게 뻥뻥뻥뻥뻥 터집니다. 자, 요 화산이 터지는 요 구멍, 여기를 화구라고 해요, 화구. 자,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뻥뻥뻥 터지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반이 좀 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반이 얘가 뻥뻥뻥 이런 충돌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이게 무너집니다. 이 화구가 무너져요. 뻥 무너집니다. 그러면 확 무너지면 예전에 있던 화구보다 훨씬 커진 분화구의 모습을 갖게 되죠. 이렇게 커진 친구를 칼데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뭐 비가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물이 쌓일 수 있겠죠. 물이 고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칼데라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애국가를 하는 그 영상을 보시면 항상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백두산 천지가 나오죠? 그게 칼데라호입니다. 백두산에 물 쫙 고인 거 보이시죠? 근데 거기 보면 엄청 커요. 왜 큰 거예요? 옛날에 있던 화구가 무너져 내려서 큰 칼데라가 생겼고 거기에 물이 고여서 칼데라호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생깁니다. 마그마가 폭발을 합니다.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마그마가 뻥 폭발했어요. 뻥 폭발했고 이제 마그마 양이 감소하고 그러는데 요 끝에 있는 요게 화구예요, 화구. 이 화구가 부릉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고 그 위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가 되는 겁니다. 네, 이 그림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산 지형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래도 정말 독특한 자연 경관. 여러분 이 화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연 관광 요소가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그 화산이 있다는 건 뜨거운 마그마가 계속 이 지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온천물이 나와요. 온천물.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에 온천이 엄청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화산이 많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간헐천이라는 게 나옵니다. 간헐천이 뭐냐면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이 밑에 이 화산이 있다는 거는 이 밑에 계속 마그마 같은 애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뜨거워. 이 지표가 뜨거우니까 물들이 자꾸 푸슉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하수 같은 것들이. 온천수죠, 온천수. 이렇게 해서 팍팍팍 튀어나오는 간헐천들이 있대요. 이거 보러 가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우와,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관광 자원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농사도 짓는데요. 여러분, 이 화산이 있어서 농사가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분, 화산이 이렇게 뻥 폭발하면, 우리는 여기서 마그마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막 마그마만 이렇게 나온다고, 용암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화산이 터졌을 때 이렇게 구름, 즉 뭐냐면 이게 화산재입니다. 화산재. 이 화산재가 땅에 쌓여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토양이 농업에 엄청 유리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아까 베수비오산이 유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수비오산 유역은 엄청 비옥해서 여기서 수목농업, 포도와 오렌지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여러분 CES, 지중해성 기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목농업을 여기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깐토평야, 일본의 후지산에서 터진 그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다 쌓여요.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고 평야가 쫙 펼쳐집니다. 그게 간토평양대 벼농사가 엄청 발달해서 여기가 수도가 됐어요. 그게 도쿄예요, 여러분. 여기가 도쿄예요. 네, 간토평야가 어디지? 도쿄예요, 도쿄. 예, 그래서 도쿄가 수도인 거예요. 도쿄가 일본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한번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본 도쿄를 가면요 산이 진짜 안 보여요. 그냥 쫙 평지예요. 그 일본의 뭐죠? 그 도쿄타워인가? 도쿄타워랑 그 일본에 새로 지은 무슨 도쿄 무슨 스카이타워 뭐 있거든요. 거기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진짜 그냥 싹 다 평지예요. 싹 다 평지. 산이 안 보여요. 쫙 평지라서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수도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산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그 지난 시간에 지형할 때 자원하고 조금 엮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화산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흐물흐물한 자원들, 뜨거우니까 흐물흐물한 자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유황, 구리, 주석 다 흐물흐물한 애들이죠. 그런 자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캐는 광업이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대표적인 데를 기억해야겠죠. 안데스 산맥에 있는 칠레나 페루는 구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표를 준비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칠레가 1위예요, 1위. 와, 칠레가 어마어마하게 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도 엄청 많죠. 여러분 이 칠레하고 페루 둘이서 합쳐도 전 세계의 33%에 가까이가 되는 구리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칠레는 구리다. 칠레 구리다.
칠레 구리다. 아유 안 됐어. 너 참 구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열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마그마의 열기, 이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 그죠? 그러니까 어디 근처? 이 신기조산대에 위치한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또 체크했던 대서양 중앙해령에 있는 곳들,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있는 국가들, 여기 있는 애들은 판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화산 활동이 활발하죠. 그러니까 지열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봤던 관광산업, 온천, 간헐천, 용암동굴, 주상절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관광자원으로 많이 쓰고 있다. 세계 지열 발전의 주요 국가 설비 용량 표를 갖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미국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 신기조선대 지나가죠. 럭키 산맥 지나가죠. 필리핀 판의 경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판의 경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섬이 이렇게 줄지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섬이 이렇게 줄지어 있을 수 있죠? 여기가 판의 경계라서 이것 따라 화산이 뻥뻥뻥뻥 터져서 생긴 화산섬들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전부 다. 그다음 터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지나가는 지역이죠. 뉴질랜드, 아니 태평양 한복판에 호주 옆에 갑자기 섬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가.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이렇게 판의 경계예요. 화산섬이에요. 화산섬. 다음 멕시코 역시 신기조선의 럭키 산맥이 쭉 이어져 있는 판의 경계죠. 이탈리아, 우리 베수비오산이 있다고 했고요.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대서양 중앙해령, 그래서 선생님이 화산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케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죠. 동아프리카 지구대. 그 다음 일본, 역시 판의 경계. 일본 화산 활동 엄청 많은 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판의 경계에 있는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열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쌤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판 경계 사진을 갖고 왔어요. 자, 이탈리아 여기 있죠. 판의 경계고요. 터키 여기 있죠. 판의 경계고요. 자, 미국 여기 있죠. 판의 경계고요. 멕시코 여기 있죠. 판의 경계고요. 그 다음 여기 케냐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었죠. 케냐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뉴질랜드 판의 경계에 있습니다. 판의 충돌로 인해서 생긴 화산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필리핀 여기 있어요. 필리핀 판의 경계예요. 일본 여기 있어요. 판의 경계예요. 인도네시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이렇게 섬 이렇게 줄지어 있는 거 보이시죠? 판의 경계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판의 경계에 있는 국가들이 지열 발전을 엄청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아이슬란드. 그렇구나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관광자원으로 이용되는 화산 지역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상절리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도 엄청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현마음질 용암 같은 게 딱 굳었을 때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딱 굳어가지고 생긴 게 주상절리예요. 대표적인 화산 관광 자원입니다. 주상절리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요거는 간헐천. 이게 선생님 아까 그 지표에 있는 물들이 뽕뽕뽕 솟아오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기 보시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계속 분출한대요.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럼 여기 사람들 막 구경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가서 구경하는 거죠. 그냥 봐도 신기할 것 같아요. 나중에 선생님도 꼭 가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한 2, 3년 뒤에 찍는 강의에는 선생님이 직접 갔다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을 꼭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화산이 직접 폭발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관광지겠죠.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관광 자원입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그 강의를 찍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얼마 전에 콩고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기사가 떴었어요. 여러분, 콩고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그 콩고가 여기 가운데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딱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의 이 판의 경계에 걸리는 요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화산이 폭발했대요. 세계 10대 화산 안에 들어가는 화산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인구 200만 명이 있는 도시를 덮칠 뻔했다. 막 이렇게 기사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판의 경계에 있는 국가들은 아직도 화산이 활발하구나. 네.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는 이런 관광 자원으로 볼 수 있는 화산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애기 화산이겠죠. 핑 이렇게 폭발하는 걸 구경하러 가야지. 방금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콩고 화산 폭발하는 그런 걸 실제로 보러 가면 그건 관광이 아니라 그건 자살행위겠죠. 그죠? 사실 선생님이 이걸 왜 보러 가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멀리서 뉴스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가 선생님이 점성이 작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한 순상화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와이에 가면요, 이렇게 보트를 타고 이 용암이 계속 꾸덕꾸덕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관광하는 게 있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왜 관광을 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뭐 관광 자원으로 쓴다고 해요.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지열 발전.
지열 발전과 온천을 동시에 즐기는 장면이죠. 네, 이게 그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요게 칼데라호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산은 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화구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가 무너져 내린 거죠. 무너져 내려가지고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칼데라고 거기에 물이 고였어요. 이게 칼데라호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카르스트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이 뭐냐면요. 바로 이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석회암이란 주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입니다. 저 요거 조금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바다나 호수 같은 데가 이렇게 있다면요. 이게 잔잔한 물을 이루다 보니까 여기 밑에 땅이 있고요. 자, 여기가 바닷물 혹은 호수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 있다 보면요. 여기에 이제 그 조개나 생선 이런 친구들이 죽어서 이렇게 잔해가 쌓일 겁니다. 이렇게요. 또 그 다음 친구들이 죽어서 쌓일 거고요. 쭉. 또 그 다음 친구들이 죽어서 쌓일 거고요. 쭉. 되게 오랜 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이 바닷물이나 호수물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융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건 설명 안 할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쌓였죠, 여러분. 이렇게 쌓인 돌을 퇴적암이라 그래요. 퇴적암. 네, 퇴적암. 퇴적됐다 이거죠. 퇴적돼서 생긴 돌이라는 뜻이고요. 자, 주로 탄산칼슘이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쌤이 조개나 생선 이런 것들이 쌓였다 그랬잖아요. 즉 얘네 조개뼈 그게 다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그거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그런 게 쌓여서 만들어진 돌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생긴 지형이 카르스트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석회암이 잘 녹아요. 뭐에? 약산성의 빗물에 아주 잘 녹아요. 아니면 지하수에 엄청 잘 녹아요. 그래서 이 녹는 거를 용식이라고 해요. 용식이 아니라 농담입니다. 용식. 자, 녹는데요. 암석이 제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혼자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기억나십니까? 암석이 제자리에서 녹거나 깨지는 현상 뭐였습니까? 풍화였고요. 깨지는 건 물리적 풍화, 녹는 건 화학적 풍화였죠. 그래서 이 화학적 풍화가 아주 잘 일어나는 게 카르스트 지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빙하 지형하고요. 건조 지형은 여기는 비가 많이 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일교차가 크고 얼음의 쐐기정력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에 의해서 얘네는 기계적 풍화가 아주 활발했죠. 혹은 물리적. 근데 여기 카르스트 지형은 이제 이 녹는 풍화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형들을 모두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의 종류들을 알아보기 전에요. 자, 요거 한 번만 또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이 화학적 풍화가 일어나려면 지금 보셨다시피 빗물이나 지하수가 있어야 되죠. 즉 수분, 물이 많은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 선생님이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 믹스커피 아니면 코코아 이런 거 녹일 때 찬물에서 잘 녹던가요? 따뜻한 물에서 잘 녹던가요? 따뜻한 물에서 훨씬 잘 녹았죠. 자, 이런 똑같은 카르스트 지형, 이 석회암이 빙하 있는 곳, 완전 한대교 쪽으로 가면은 화학적 풍화가 잘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온도도 낮고요. 비도 안 올 테니까요. 즉, 이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나려면 온도도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카르스트 지형은 주로 저위도, 열대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위도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요. 지형들 어떤 거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르스트 지형들이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준비한 카르스트 지형의 모식도인데요. 일단 분필로 먼저 선생님이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필로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의 미적 감각을 총동원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거대한 석회암을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석회암이에요. 자, 이 석회암의 특징은요. 군데군데 틈, 아주 틈새가 엄청 많은 게 이 돌의 특징입니다.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전리라고 표현합니다. 전리. 그러니까 이렇게 돌에 금이 엄청 많이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랜만에 드르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보는 석회암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돌일지 몰라도 속을 보면 이렇게 아주 막 틈새가 엄청 많다 이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전리라고 불러요. 전리가 엄청 많아요. 자, 근데 이 전리 사이로
빗물이 들어갑니다. 빗물이 들어가요. 빗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빗물이 들어가니까 얘가 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잘 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녹아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이 이렇게 녹아요. 그래서 물 웅덩이를 만들어요. 물 웅덩이가 아니라 물이 이런 웅덩이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웅덩이를 만드니까 이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뚫린 땅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움푹 파인 땅을 돌리네라고 부릅니다. 돌리네. 자,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석회암이 있는 곳에 비가 내려 녹아내린 거예요. 이렇게 움푹 파인 땅, 이걸 돌리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돌리네가 여기도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전리가 있으니까. 여기도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네가 여러 개가 이렇게 합쳐진 모양이 막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돌리네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진 친구는 우발라라고 해요. 우발라. 네, 좋습니다. 우발라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전리들이 보시면 전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매사와 뷰트했을 때 단단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었을 때 약한 부분이 먼저 나가 떨어졌었죠. 이렇게. 이게 매사와 뷰트지 않았습니까? 네, 석회암도 똑같아요. 전리가 많은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전리가 많은 부분은 먼저 없어졌을 거예요. 약하니까. 근데 전리가 없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리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전리가 별로 없는 부분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대요. 어디에? 산 위쪽에.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가 카렌이에요. 카렌이고요. 자, 그리고 이걸 먼저 안 했군요. 자, 요런 이 전리를 따라서 이렇게 구멍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물이 빠지는 구멍처럼 생길 수 있겠죠. 물이 빠지는 구멍 배수구야. 그래서 요거는 싱크홀이라고 불러요. 싱크홀.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는 물이 빠지는 구멍. 네, 카렌이고요. 자, 이렇게 점점 이 석회암이 계속 침식되다 보면 요렇게 바다나 강가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바다에 있는 이게 높은 산이나 이런 걸 수 있는데 바다나 강까지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우뚝우뚝 이렇게 카르스트 지형들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전리들 나머지 다 사라지고 이렇게 우뚝우뚝 강이나 바다 위에 이렇게 전리가 별로 없었던 단단한 석회암들만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탑처럼 생겼다. 그래서 탑 카르스트라고 부릅니다. 탑 카르스트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지표에서 발생하는 석회암을 쭉 정리한 건데요. 이제 모식도 보면서 한 번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식도를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지표에 석회암이 빗물이나 이런 거에 녹아서 움푹 파인 와지 모양의 땅이 생겼대요. 움푹 파인 땅, 이걸 돌리네라고 했었습니다. 돌리네. 용식되어서 녹아서 생긴 움푹 파인 땅, 이걸 돌리네라고 했고요. 자,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우리나라 영월에서 선생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움푹 파인 땅 있죠? 움푹 파인 땅. 네, 여기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평평했겠죠? 네, 근데 이게 녹아서 이렇게 움푹 파인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밭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돌리네고요. 자, 그리고 이런 돌리네가 막 여러 개가 합쳐서 커졌어요. 큰 움푹 파인 땅이 됐어요. 그거를 우발라라고 합니다. 우발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런 돌리네 같은 거나 아니면 전리를 따라서 물이 빠지는 구멍이 생긴 거예요. 물이 빠지는 구멍. 요거를 sinkhole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sinkhole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런 석회암이 노출된 데에서 단단한 석회암들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전리가 별로 없던 애들은 남고, 그리고 전리가 많은 애들은 용식되어 가지고요. 노출된 이렇게 암석산 이렇게 생긴 게 카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막 되게 뾰족뾰족한 이런 것들이 남았죠. 여기 다 석회암이고요. 녹은 애들은 다 약한 애들, 남은 애들은 단단한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석회암이 쭉 녹아가지고 강가나 바닷가까지 이렇게 쫙 내려가가지고 생긴 돌산 같은 거, 이거를 탑 카르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강가 위에 이렇게 쫙 우뚝우뚝 이렇게 뭐가 솟아있단 말이죠. 이거 다 석회암이에요. 다 이거. 이런 것들이 탑 카르스트예요. 이렇게 생기기도 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진짜 정말 장관이죠. 예. 선생님이 베트남을 아직 못 가봤는데, 이게 베트남 하롱베이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중국의 다낭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직 못 가봤는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꼭 가보는 거. 너무 멋지죠.
이렇게 생긴 게 탑카르스트입니다. 자, 탑카르스트하고 카렌하고 사실 형성된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생김새도 거의 비슷해요. 그럼 뭔 차이입니까, 선생님? 탑카르스트는요, 지표, 그러니까 평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나 강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카렌은 산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카렌이 있는 곳에는 강이나 바다가 없어요. 산지 위에 있어요. 그 정도 차이예요. 그 정도 차이. 근데 고등학생한테 그 정도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네. 근데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얘는 지표에 있고 얘는 산지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모식도를 그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린 모식도 같은 경우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석회암 형성 과정을, 석회암 지형의 형성 과정을 봤다면 이번에는 땅 속에서 일어나는 석회암 형성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린 이 친구는 석회암이고요. 이 친구 역시 전리가 엄청 많습니다. 전리 또 그릴게요. 자, 이렇게 전리가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지표에서 물을 계속 이렇게 전리 따라서 흐른다고 했죠? 이게 싱크홀입니다. 싱크홀을 따라서 물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땅 속에는 뭐가 흐릅니까? 지하수라는 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가 흐르면서 이 석회암 안쪽을, 그리고 싱크홀에서 떨어진 물들이 이 사이를 싹 녹여버리는 거예요. 요렇게요. 여러분, 녹으니까 마치 뭐가 됐습니까?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동굴이죠? 그래서 이게 석회 동굴이에요. 이게 석회 동굴입니다. 자, 근데 계속 이 석회 동굴에 이 싱크홀이나 이런 데서 물이 계속 떨어지겠죠?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요 위에 요렇게 이 석회암이 녹은 것들이 다시 굳어서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위에 생긴 친구가 종유석이에요. 종유석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뚝뚝뚝뚝 떨어진 이 석회암들이 다시 아래쪽에서 이렇게 뭔가 올라오기도 해요. 요거는 석순입니다. 석순. 자, 이 석순하고 종유석은 계속 이렇게 커질 거예요. 커지는데 얘네가 서로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기도 한대요. 이렇게. 이 만나는 거는 석주라고 합니다. 네, 요거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모식도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그림 통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식도를 보시면 이 지표에 있는 지하수나 아니면 싱크홀에서 떨어진 물 때문에 이렇게 녹아서 생긴 동굴 보이시죠? 여기가 석회 동굴입니다. 자, 이 석회 동굴에 있는 거, 여기 여러분 숫자가 잘못 나왔군요. 요거 6번입니다. 자, 6번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동굴의 천장에서 중력 방향으로 탄산칼슘, 석회암이 침전되어 굳어서, 다시 굳어서, 녹은 게 굳어서 생긴 지역. 이렇게 동굴이 있으면 요 위쪽에 생긴 거예요. 요쪽 위쪽에 생긴 거. 요게 종유석입니다. 종유석. 네, 요게 종유석이고요. 자, 그리고 볼 거. 역시 여기도 번호가 좀 잘못 나왔군요. 요거는 7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7번입니다. 이번에는 떨어진 애들, 천장에서 떨어진 애들이 동굴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발달하는 거, 이렇게 발달하는 거, 요거는 석순이 되겠습니다. 석순. 자, 그리고요, 역시 여기도 번호가 잘못됐군요. 요거는 8번이 되겠습니다. 8번,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종유석과 석순이 서로 만나서 연결된 친구, 이렇게 연결된 친구, 요거는 석주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카르스트 지형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카르스트, 이 석회 동굴은 직접 갔다 와 봤습니다. 여기인데요. 지금 이 칠판에서 흐리니까 선생님 원본 사진 띄워놓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쪽에 유령처럼 보이는 건 선생님 조카입니다. 지금 이 위쪽에서 이렇게 떨어진 게 석순이고요. 지금 아래쪽에서도 뭐가 올라오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아래쪽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석회 동굴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한데요. 그 물이 너무 깨끗해서 위쪽에 있는 게 반사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 석회 동굴 선생님이 갔던 데고요. 여기도 이게 물이 이렇게 반사된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석회동굴 안에서 갔다 온 건데, 여기,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그 석회동굴 이제 종유석, 석순, 석주 다 보이고요. 여기 무슨 우물이 있어가지고, 이 물에다가 이제, 전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닙니까? 이런 분수에다가 이렇게 동전 던져가지고, 소원 빌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보면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파란색이 동전 던진 게 그 동전이 거기 있는 성분들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그래서 파랗게 보이는 거래요. 네, 선생님 조카도 저기서 기도를 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르스트 지형의 석회암이 만든 석회 동굴, 그래서 안에서 볼 수 있는 종유석, 석순, 석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또 사진 이렇게. 그래서 The Wishing Well, 그 소원비는 분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다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너무 멋지죠? 네, 멋진 장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찍은 사진들은 다 멋진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 있는 그 석회동굴, 그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는 자리가 옛날에 그 바다였던 자리여서 여기 석회동굴이 아주 발달을 잘 해가지고 갔다 왔던 곳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카르스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은 붉은색을 띠고 배수가 잘 되어 주로 밭농사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카르스트가 발달하는 지역이 주로 열대 주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위도 쪽에서 주로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고위도에는 석회암, 이 카르스트 지역이 많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석회암이 여러분, 뭐 석회암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석회암이 이제 뭐 풍화되고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석회암 성분들이 빗물에 막 녹아요. 빗물에 막 석회암 성분들은 다 녹아요. 자, 근데 이 돌 속에 남아있는 이제 뭐 철이나 알루미늄 이런 친구들은 이제 열대 주변 더우니까 얘네는 이제 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토양이 나타나요. 이렇게 석회암이 풍화돼서 붉게 된 친구는 테라로사라고 부릅니다. 요즘 테라로사 우리나라에서 그 커피 프랜차이즈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래 강릉에 1호점이 있었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체인이 됐죠. 아무튼 그래서 이 테라로사는 붉은색을 띈다. 근데 여러분, 이 석회암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전리가 많다 했죠. 여기 전리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전리가 많아서 배수, 즉 물이 잘 빠진다 이겁니다. 물이 잘 빠진다. 물이 잘 빠지니까 여기에서 논농사, 쌀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쌀농사, 논농사 같은 경우는 물을 찰랑찰랑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밭농사를 주로 짓는다. 네, 그래서 농사, 토지 이용을 밭농사를 주로 한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체크해 주세요. 이 석회암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자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무슨 자원? 시멘트를 얻을 수 있어요. 시멘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석회암이 나오는 유일한 데가 강원도의 영월 이쪽인데 거기에 시멘트 공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거죠. 관광산업. 이거 구경하러 가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관광산업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 근데 최근 이게 문제죠, 항상. 최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석회암을 채굴 많이 하니까 카르스트 지형이 훼손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 화산하고 카르스트 지형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해안 지형하고 그리고 이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